네,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 고성국 박사, 박상철 경기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자,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. 미국 정상회담이 6월 12일이었고요. 그 다음 날이 우리나라 지방선거 날인데요. 처음에는 이 미국 정상회담이 12일로 잡혔을 때 굉장히 이제 여권에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평이 많았는데 또 결국에 이렇게 취소가 되면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? 너무 그렇죠. 이거를 유불리로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까? 아닙니다. 예.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는 여권한테 굉장히 유리한 호재가 될 거다. 이렇게 다들 분석했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게 어쨌든 잘 안 되게 되면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하겠죠. 예. 그런데 이제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. 지금 김계관의 성명을 봐도 북한이 어쨌든 상당한 저자세로 자제를 하고 있죠. 예, 어떻게든 이 미국 정상회담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트럼프의 메시지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북한이 저렇게 다시 무슨 벼랑끝 전술을 쓰게끔 부추긴 것 같은 이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중재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하시오. 이런 메시지가 같이 발했다고 보여지거든요.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다시 어쨌든 북한을 좀 다시 설득하거나 트럼프를 다시 설득을 해서 이제 사실은 결렬된 이 미국 정상회담을 다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이 호재가 악재로 바뀌었는데 이 악재가 다시 호재로 바뀌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. 그렇죠. 그 점에서는 다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. 예, 박 교수님. 남북 문제가 이제 정치권에서 벗어난 건 좋긴 좋지만 원래 예정대로 6월 12일 그러니까 하필 또 선거 전날이냐. 그래서 그날이 북미 소위 말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의 클라이막스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야당은 낭패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역으로 말하면 오히려 여당한테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우리 고 박사 말씀대로 역시 그럴 것 같아요.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남북 문제가 뭐 시작도 된 지도 얼마 안 됐지만은 앞으로 많은 그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12일까지 지금 남북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고 특히 북미 회담의 향방을 모르기 때문에 그 향방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아마 대부분 견해일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정치 지방선거 연결시킨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여건이 가냐에 따라서 어쩌면 선거의 영향을 굉장히 받는 뭐 그런 또 남북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. 그렇군요. 6.13 지방선거가 채 20일도 남지가 않았습니다. 선거 분위기 이렇게 안 떠본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, 지금 자유한국당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. 네. 이거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아요. 내용적으로는 큰 파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느냐는 또 별개 문제를 보더라도 이번 선거, 지방선거 같이 정책이 사라진 뭐 남북 문제라든가 큰 그 정책 이슈가 있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여야 간의 정책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선거가 돼버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유권자의 눈을 이렇게 주목을 시킬 어떤 내용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면 대개 이제 네거티브를 하게 된단 말이죠. 네거티브 선거의 최악의 선거가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정동영 당시 여당 후보가 뭐 BBK 문제만 할 때 되면 이긴다라고 그 물고 났는데 결국은 선거에 전혀 영향을 줬도 않았던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떤 네거티브의 전형적인 선거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수가 있다. 이슈는 사라지고 뭐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그럼 남경필 후보, 자유한국당 후보도 여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이러다 보면은 후보를 검증한다고 한국당에서 이야기는 했지만 어쩌면 이 법적 문제를 떠나서 어쩌면 후보를 진짜 모르는 경기지사로서 뭘 할지를 판가름하는 선거가 아닌 네거티브의 선거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막상 그 파일을 듣게 되면은 그 파장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도 상당히 그 공방이 있었던 문제거든요. 그래서 약간 맛있습니다만. 근데 저 음성 파일이라는 게 최근에 갑자기 뚝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꽤 오래된 파일 아닙니까?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뭐 SNS를 통해서 조금은 뭐 한 6년 전부터 맞습니다. SNS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찾아서 들을 수 있는 또 그것과 관련해서
이재명 후보는 내가 욕설한 것은 맞다. 예. 그러나 정황은 다르다. 예. 이렇게 그동안 또 해명도 했고요.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하는 법원의 판결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받아놓고 뭐 또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한국당에서 좋다. 뭐 그렇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를 물으려면 우리한테 물으라 이러면서 이제 한국당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했는데 예. 저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직 그 파일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예. 그리고 한국당 홈페이지에 가서 들을 수 있다고 해도 제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. 예. 정치인에 대한 판단을 이 사람의 그 가족 간의 욕설까지 들어야 판단이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권을 준비하는 제1야당이 당의 홈페이지에 가족 간의 욕설이 가득 담긴 파일, 그것도 30분 넘는 파일을 올려서 예. 아무리 국민의 알 권리를 우리 당이 대신해서 이게 충족시켜 주겠다고 하지만 예. 과연 그것이 이 수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맞는 얘기인가? 또 이런 차원의 이 정치 행태가 예. 과연 한국 정치를 더 진전시켜 나갈 것인가? 예.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고 이걸 통해서 민주주의가 발전 심화돼야 될 텐데 이런 식의 이 공방이 과연 그런 그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일까에 예. 대해서는 저는 여야 무슨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. 정말 정치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저는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저는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한국당 홈페이지에 가서 저 파일을 제가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예, 이 한국당에게 법적 책임 묻겠다. 이재명 후보 입장을 밝혔습니다. 들어보시죠. 어쨌든 사후적으로라도 책임은 꼭 물어야 되겠죠. 뭐 제가 욕한 걸 뭐 부인하면 또 모르겠는데 다 인정하고 있는 반에 정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한번 제가 여쭙고 싶고요. 한마디만 더 붙이면 특히 우리 남지사님은 제가 남지사님 사생활에 관해서 말하자면 할 게 없겠습니까? 자, 지금 뭐 이재명 후보는 안팎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한국당에서도 사실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또 친문 인사들 지도부에서도 이재명 뭐 비토 자료 집을 보냈다. 뭐 당 내에서도 또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예. 그 경기도지사 그 더불어민주당 경선 때 이제 전해철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? 네. 전해철 후보가 보면 전형적인 친문의 핵심이다라고 그렇죠. 했고 그리고 친문의 핵심 또 특히 당 경선에서 어쩌면 그 SNS라든가 인터넷에서의 지지자들의 반응, 온라인의 어떤 그 지지층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경선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되는 후보일 수도 있다라는 논리로 그냥 이 증폭이 돼버린 거예요. 그러다 예. 보니까 이미 경선이 끝난 다음에도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여권 내에서요.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가 않고요. 제살 깎기 먹기 시작하고 그러나 이 움직임에 대해서 전해철 후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후보는 이제 아닙니다만은 나서서 뭔가 진화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약간 수수방관한다는 모습. 그래서 저는 여권에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권 예. 전체를 위해서라도 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. 좀 진화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옛날에 YSDJ 때는 당의 군기반장이라고 불리는 예. 이 정말 고참 그 의원이 있었어요. 선배 의원들이 계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예. 예.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문재인 핵심 지지 세력들이 그런 군기반장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거 아닌가.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도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면 문자 폭탄도 막 하고 예. 지금 이 경우도 그렇거든요. 지금 선거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 당 후보한테 이런 방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? 경선 때는 예. 뭐 경선 때는 얼마든지 이것들은 자체 검열과 검증 과정을 통해서도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사실은 그때 속시원히 밝혔어야죠. 예. 근데 결국은 그렇게 못하고 이제 본선에 올라갔는데 예. 이런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거. 저 지난 총선 때 당시 새누리당 안에 진박감별한다 그러면서 다니지 않았어요. 맞습니다. 이게 이 선거를 앞두고 상대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뭐 뒤에서
이런 것과 지금 이 문재인 핵심 지지 세력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보여지고 있는 태도가 본질적으로는 자기 당, 자기 진영이 아니라 좌파 세력이 아니면 다 적이다. 예. 라고 보는 이런 아주 전형적인 전파 정치의 모습이라서 저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더불어민주당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다. 그리고 한국 정치를 후퇴시킬 위험성이 있다. 예.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재명 후보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죠? 그렇습니다. 예, 뭐 지금 보니까 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이 송파에서 뭐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다음 주에 한번 또 이야기를 그러시죠. 나누도록 예.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